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호위병으로 전락했다며 반발했고 문 전 대통령도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전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직 국정원장 조사도 건너뛰고 문 전 대통령에게 불쑥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부터가 전형적인 망신주기식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 이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며 당 전체가 나서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특정 사안을 넘어 문재인 정부 34개 분야에 대해 전방위 감사를 벌이는 건 감사권 남용인 만큼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연이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감사원 조사 통보로 감사원과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게 분명해진 만큼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감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감사원 역시 이전 사례를 공개하고 감사원법에 따른 조사 통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감사를 내세우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오만과 독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감사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도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 중진들도 일제히 가세해 절대 존엄식 사고를 버려야 한다. 초법적 존재가 아니라며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고 천인 공노할 만행에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거친 비판도 나왔습니다.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도둑이 제발 저린 감정이입이라고 맞받았고 민주당의 정치 탄압 주장도 감사를 막기 위한 여론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69석은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도피성이 아닙니다. 문 전 대통령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감사원 고발을 운운하는 감사원도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원법에 따라 질문서를 작성해 전달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김영삼 두 대통령은 질문서에 답변했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했다는 과거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오는 14일까지 이번 사건의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이후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근거 없는 정략적 공세에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여당에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속어 논란에 대한 언론 보도와 야당의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가짜뉴스와 정쟁으로 규정하며 강대강 대응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할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외교장관 해임 건의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또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야당의 합리적 비판과 대안은 수용하겠다고도 했지만 무게는 단호한 대응에 실린 셈인데
전국 경색을 감수하더라도 비속어 논란을 이대로 돌파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걸로 읽힙니다.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정책 실패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 국정 무능을 파헤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생의 시간,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살리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또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혀 국감 기간 이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영국 정부가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던 부자 감세 방안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발표 열흘 만에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운드화 가치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영국 집권보수당의 14총회 둘째 날, 연설에 나선 쿼지 콰탱 재무장관은 부자 감세 계획과 관련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But I can be frank. I know the plan put forward only 10 days ago has caused a little turbulence. I get it. We are listening and have listened. 이어진 언론 인터뷰에서도 부자 감세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제2의 대처를 표방하는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는 지난달 23일 450억 파운드, 우리 돈 70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 이른바 트러스노믹스를 내놓았습니다. 높은 세율 탓에 망가진 경쟁력을 되살려보겠다는 건데 소득세 최고 세율 45%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에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할 시급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It was wrong timing on every level. And if you're going to make these changes, you need to set out the case first. And you've got to do it at the right time when the economy can afford it as well.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계획을 함께 내놓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고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영국 정부가 부자 감세안 철회로 한 발 물러서면서 파운드화 환율은 전날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 2.66%, S&P 500 지수 2.59% 오르는 등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를 철회한 조치만으로는 이미 가속도가 붙은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을 막기에 부족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오늘부터 다시 허용됩니다. 약 2달 만에 재개되는 건데요. 이제 남은 건 실내 마스크 해제뿐입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오늘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사는 가족과 가림막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된 건 약 2달 만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집단 감염 발생도 8월 4주 3,015명에서 9월 2주 1,075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여기에 요양병원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의 4차 접종률이 90.3%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객은 사전 예약 뒤 자가 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해야 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입소자의 외출이나 외박, 시설 내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외래 진료를 받는 입소자만 외출할 수 있었지만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자는 외출이나 외박이 가능합니다. 또 3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뒤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라면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입국 뒤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되면서 출입국 관련 방역 조치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겨울철을 잘 지내고 나면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밤사이 가을비가 흠뻑 내렸습니다. 수도권 곳곳으로는 100mm가 넘는 강우량도 기록이 됐는데요. 현재 비구름은 남동지나면서 강원과 충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를 내리고 있고요. 전남 신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와 영동 지역은 비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 최고 80mm 이상, 충청과 호남 곳곳에 최고 60mm 안팎입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인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8.4도인데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